자, 아메리카 퍼스트가 2.0 버전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다. 그럼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청사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나라의 리더가 바뀌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건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꽤 구체적인 힌트를 주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리가 흔히 코트라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가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역사적인 복귀라는 사건에서부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한번 보시죠. 시나리오의 시작은 이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거죠. 특히 보고서는 펜실베이니아나 조지아 같은 정말 피말리는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47대 대통령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재선 성공,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이걸 역사적인 복귀라고 딱 잘라 말해요.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하다가 쉬고 다시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그러니까 이건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의 정치적인 힘이 여전히 엄청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온 아메리카 퍼스트,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미국 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국내 경제 정책의 핵심,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꺼내드는 카드는 바로 대규모 감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 주머니는 채워주고 기업들 부담은 덜어져서 시중에 돈이 팍팍 돌게 만들겠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철폐. 그동안 기업들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여러 규제들을 말 그대로 싹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 안에서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 투자를 다시 한번 확 끌어오겠다는 계산입니다. 에너지 정책은요, 와, 이건 뭐 거의 180도 방향을 트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의 친환경 정책과는 반대로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 생산을 확 늘려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 정말 극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미국 내부의 변화는요,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통째로 흔들어버릴 훨씬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전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0%? 네, 6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무역 장벽입니다. 보고서는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어떤 예외도 없이 최소 6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을 핵심으로 꼽고 있어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략은 더 큽니다. 모든 교역 상대국에 보편적 기본 관세라는 걸 적용하고요. 여러 나라가 모여서 복잡하게 협상하는 것보다 미국과 1대1로 붙는 양자 협상을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큰 그림은 결국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끊어대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면 그 파급 효과는 과연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새로운 장벽, 그러니까 리스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경고하는 리스크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관세가 너무 높아져서 미국의 물건 팔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둘째, 전 세계에 쫙 깔려있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당장 물건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커져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보고서는 바로 이 위기라는 높은 벽 뒤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던집니다. 좀 역설적이죠? 중국 제품이 들어오기 힘들어지니까 그 빈자리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이 빠진 틈을 다른 나라 제품들이 파고들 수 있겠죠. 또 미국이 에너지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엄청나게 지을 텐데 여기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는 새로운 틈새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게 오히려 중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다른 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세계 경제라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새로 쓰여지는 지금, 과연 누가 패자가 되고 누가 이 새로운 판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